지식인들은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지식인들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어떤 형태로든 지식을 다루는 사람들,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은 한 권의 책을 다루면서 오스의 생각들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려는 책은 언락 AI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AI 관련된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조용민 언바운드랩 대표입니다. 이 책은 AI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고를 하고 있고 또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저자의 생각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분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 AI의 방식에는 빈틈이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은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현재 수준만으로도 AI가 강력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우리가 어떤 능력을 키워야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적극적으로 일터에 도입되면 앞으로 업무의 개념이 비판적 사고와 창의력이 필요한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AI 영상 판독 기술이 발달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업무는 기타 여러 진료과와의 협진이나 연구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회계사라면 장부 정리와 단순 회계 처리 업무를 AI로 대체하고 세무 전략 수립이나 재무 리스크 관리와 같은 더 전략적인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오서도 동의하는 내용이고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AI는 여러 부하 직원을 거느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똑똑한 상사가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똑똑한 상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니어들이 하는 일들을 세세하게 연마하는 과정들이 기존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부하 직원들에게 잘 명령하고 혹은 어떤 지점들을 잘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분야든 전문가가 되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구조로 만들었을 때 그 위에서 더 거시적인 전략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지 본인이 아무런 지식이 없다면 옆에 아무리 막강한 AI가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할지 혹은 AI에게 무엇을 시켜야 할지 감을 잡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문 분야에 관한 한 기초에서부터 상부까지 차곡차곡 지식을 쌓은 사람들에게 AI가 더 막강한 무기가 될 것 같다는 게 오스의 생각입니다. 업무 평가 기준 역시 달라져서 정해진 업무 시간에 얼마나 성실히 많은 일을 처리했는지보다 주어진 문제에 얼마나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앤드류 응 교수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사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하게 될 거라고 말했다. AI가 도출한 결과물을 검증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통찰과 결합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진다. 역시 저자의 관점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챗GPT 같은 서비스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오서 또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근면해도 AI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AI를 잘 활용하는 것이 될 터인데 앞으로 AI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패러다임에서 현재 사용해본 바에 따르면 특히 저자가 강조하는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인간이 좀 더 똑똑해져야지 AI와 협업을 해서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창의성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요새는 연결성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른 분야의 것들을 섞어서 새로운 것을 내놓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 모델들을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세부 사항들을 알고 있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청이 되겠지만 나의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그 분야의 빅 아이디어 정도는 알고 있으면 확연하게 차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빅 아이디어를 나의 전문 분야에 연결해보고 내가 잘 모르는 그 분야의 디테일들은 AI를 시켜서 좀 확인해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오스의 조망 효과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분야의 지식들 그런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나의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들을 알고 있는 것이 하나의 사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오소가 다 전문가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각 분야의 빅 아이디어는 공부할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여기서는 AI를 초기부터 활용을 해서 성과를 낸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보라며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분위기이긴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다. 본인은 원래 새로운 기술이나 플랫폼에 거부감 대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새로운 플랫폼이 나오면 일단 아이디부터 만들고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나 상상해 본다는 것이다. 흔히 AI를 잘 쓰려면 프롬프팅을 잘해야 한다거나 좋은 질문을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건 반쪽짜리 의미
없는 말이다. 일단 내 문제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AI를 쓰려는 사람은 프롬프팅을 더 치열하게 할 수밖에 없고 날카롭게 벼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드린 디테일하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지식의 구조물, 그 위에서 전략적인 관점에서 AI를 운용하거나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 구조물 위에서 지식들을 섞어서 AI를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사람의 뇌로 치면 전전두엽과 관련된 기능들이라면, 내 분야에 호기심을 갖고 고민을 갖고 질문을 던지게 하는 힘은 오쏘가 보기에는 사람의 뇌로 치면 기저액 수준의 기능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욕망이 강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에는 항상성보다 이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쾌락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뭔가를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는, 뭔가 막 불편하고 혹은 뭔가를 갖고 싶은 욕망이 강한 그런 사람들. 반면에 항상성과 조절을 중요시하는 시스템이라면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수습하려고 할 것입니다.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누가 던진 질문을 해결하는 사람들, 어느 쪽이든 AI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보통 대박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AI를 활용할 때 그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누구나 평균적인 완성도에 도달하기가 쉬워진 AI 시대에는 단순히 열심히 하는 걸 넘어 지속해서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첫 번째 생각에 안주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왜? 라고 물으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 오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는 조금 타고난 측면이 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하나의 사안을 파고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디테일을 더 잘 챙깁니다. 기획의 천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만사가 귀찮고 대충 큰 일을 매조지했으면 나머지는 삶의 여유를 찾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까다롭게 사안을 파고드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마다 삶의 스타일이 있는 것이니까요.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나 디테일을 좀 챙기면서 끝까지 사안을 매달리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서 아주 세심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싶은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을 거슬러서 백척간두에 서는 심정으로 위험 환경에 본인을 집어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사업을 벌렸다. 그러면은 사실 내 본능이 어떠하든 디테일하게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 상황에 자신을 몰아넣어야 자신의 본능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간 기본적으로는 저자의 말처럼 질문을 하는 사람들 앞으로 더 유리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언락 AI, 이 책의 몇몇 구절들 짧게 소개를 드렸고요. 이 책의 전반부는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한 내용들이 많았고, 후반부에는 좀 더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도 많이 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AI 시대에는 내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디테일하게 차곡차곡 쌓아서 올린 지식 구조가 여전히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 구조를 쌓아가는 것, 이 경우에도 디테일한 것까지는 챙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빅 아이디어 정도는 평상시에 구축을 해놓으면 AI의 힘을 빌려서 옆으로 뻗어나가기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오쏘의 조망 효과에서 다루고 있는 책들, 물론 하나하나가 어떤 저자가 평생 쌓아 올린 지식의 구조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책들을 관통하는 핵심 구조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야겠다. 어떻게 이를 다룰 것인가, 이게 요즘 오쏘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말이든 사고든 어떤 것이든 이 만물의 행위는 구조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오쏘의 생각이고, 오쏘의 조망 효과에는 그 구조를 다루는 내용들과 그 구조 위에서 조망해 보거나 혹은 또 다른 작은 지식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게 혼재되어 있어서 이거를 분리를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다룬 책과 같이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도 종종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